마음 톡톡 충전소. 잘 듣는다는 건 입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마음에 사는 말까지 잘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에 귀 기울이고 마음과 소통하는 시간, 마음아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성신여대 심리학과 서수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2월인데 겨울방학 대학교는 언제쯤 시작하나요?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시험 기간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보통 교수님들은 방학 기간에 또 뭘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주로 이제 좀 쉬고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뭐 그동안에 못 본 책 같은 것도 좀 읽고 보통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군요. 자, 마음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하나요? 네, 오늘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느낀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길거리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만 보더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는데 DJ님은 좀 어떠세요? 그쵸. 아무래도 배려가 없어 보여서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분노 발생 요인이랄까요? 이유가 하나 늘어서 왠지 분노 이런 감정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비드로 인해서 생활 반경이 많이 좁아지기도 했고요. 할 수 있는 활동이 이제 많이 적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감정들이 종종 코로나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도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썼다고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시민에게 멱살을 잡고 폭행한 이런 영상들도 이제 유포가 되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는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많은 예민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매일 가지 않으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을 아이에게 시켜야 하고 뭐 밥도 새끼 챙겨 먹여야 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예민하고 짜증이 더 나는 것 같고요. 왜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 방식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밌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리고 내 반에 내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진 않을까 뭐 이런 불안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마스크 착용 이런 생활 지도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도에 좀 더해져서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집회도 잦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집회도 어떻게 보면 좀 분노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이처럼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상황이 종식되기는커녕 악화되기만 하고 모든 것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예민해진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 이제 분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분노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예전에 봤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제 사람처럼 그려서 이제 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분노라는 감정이 특히 저는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조금만 자극이 되면 머리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이런 장면으로 표현이 잘 됐는데요. 분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감정은 1차적 2차적 감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적 감정은 보통 뭐 불안이나 슬픔, 기쁨이라는 감정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2차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 감정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인데요. 보통 불안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시를 좀 하나 들어주세요. 네, 이제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예시를 들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스크 안 쓴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감정을 좀 들여다보면 불안과 공포가 밑에 깔려있을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나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나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감염이 돼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불안이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지는 못하고 좀 공격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서 말씀 주신 학부모, 선생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학교의 예시도 한번 들어보면 네. 학부모들이 이제 선생님들에게 화를 많이 낸다고 해요. 이제 교사들도 학부모님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진짜 선생님들에게 화가 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서 혹시 뒤처지거나 친구를 못 사귀면 어떡하지? 혹은 1년 동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 더 미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종식이 안 되면 도움이 필요해요.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그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이제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지만 분노로 표현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게 사실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데 이 내면의 그러니까 밑바탕 감정은 뭐랄까 딱 나쁘다라고 표현하긴 힘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분노가 꼭 우리에게 이제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네. 사람들이 다 분노를 느끼잖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스스로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나의 권리를 보존을 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분노를 폭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을 교환하거나 싸우거나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동반을 하게 된다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막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사람들이 분노에 대해서 흔하게 잘못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화가 나면 분노를 이제 많이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분노의 특성상 화를 내면 더 낼수록 오히려 분노가 더 커지게 되는 게 분노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분노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분노 조절의 첫 단계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약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솔직히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팬데믹에 대해 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남에게 보여주기란 솔직히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내 마음속에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소한 걸로 예민하게 짜증내고 있다면 난 지금 미래가 불확실해서 너무 무서워 라든지 예측 불가능함에 대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왜 연락을 자주 하지 않냐고 화를 내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많이 외롭고 고립이 됐는데 힘드니까 더 전화를 자주 하면 힘이 날 것 같아 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든지 분노 대신에 다르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민한 시기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가족들이나 친한 분들과 만나게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를 자극하는 대화를 피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분위기가 좋다가도 예를 들어 정치 얘기가 나오면 서로 이제 입장이 달라져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가 예민한 시기라는 것을 서로 알고 이런 주제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서로 간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다스리기 힘들다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분노가 심해지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황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임상적으로 이거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정신장애예요. 보통 이런 분들을 만나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길거리 싸움으로 멱살을 잡기도 하고 가정 폭력이나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고 부시거나
느끼거나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작게 한다고 합니다. 보통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노 폭발로 인해서 보통 관계나 직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본인이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도 그게 잘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보통 심리치료 중에서 정서중심 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있는데요. 분노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는 치료예요. 전문가와 같이 작업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요. 첫 단계로는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화가 날 때 뭐 내 몸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예를 들어 뭐 얼굴이 굉장히 뜨거워진다든지, 그리고 분노 이면에는 좀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껴지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다, 슬퍼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스스로 인정을 하고 상대방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 방법을 찾는 거네요. 네, 그래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해서 더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나한테 화만 냈다. 근데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화를 냈다. 네. 이러면 나도 똑같이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전문가와 만나서 분노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상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매주마다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아무에게나 상담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꼭 인증된 상담사를 찾아가시기 바라는데요. 전문성이 가장 인정이 되는 한국심리학회 발행 임상심리 전문가 혹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 전문가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대 심리학과 서수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